국가의 운명을 뒤바꾸는 건 전쟁도 경제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의도된 함정이었다면 훨씬 더 치명적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설적인 무용수였던 마타하리는 여러 프랑스 장교들과 미래하며 군사기밀을 빼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각국 외교관들과 고위 장교들을 유혹하면서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화려한 첩보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독일을 위해 활동한 명확한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고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독일 스파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당시는 극도의 전쟁 공포와 프랑스 내부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 그녀는 결국 1917년 스파이 혐의를 받고 총사령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진짜 스파이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녀가 등장한 이후 사람과 연애를 매개로 한 스파이 행위의 문제점이 세계 각국의 문제로 떠오릅니다. 실제 그녀의 이름은 이후 미인계라는 단어와 함께 첩보 전술의 대표적 상징으로 굳어졌죠. 비슷한 사례는 지역과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서독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미오 작전을 펼쳤습니다. 훈련된 남성 요원들을 보내 달콤한 사랑에 빠뜨린 뒤 서독 정부의 정보를 빼내던 것이죠. 오랫동안 최강국을 유지한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1987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지키던 해병대원들이 소련 KGB 소속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 터진 건데요. 이로 인해 미 대사관의 내부 구조와 방어 체계가 노출됐고 미국 정부는 외교관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초강력 보안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사랑은 자유라는 말이 국가 안보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죠. 21세기가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적발된 러시아 스파이 조직, 일명 스파이링 사건에서도 매혹적인 외모로 정재계 인사들에게 접근하던 안나 체프만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정보전에서는 남녀 간의 연애가 철저한 전략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이 충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인과 절대 만나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 명령으로 워싱턴 정가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혹 본인이 또는 주변에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탈락해 재검을 대기 중인 분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3명을 선정해서 50만원 상당의 냉각수를 무료로 교환해드리고 싶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올 1월 미 국무부는 중국에 주재하는 모든 미국 정부 인력, 즉 외교관과 그 가족, 심지어 안보인가를 지닌 계약 직원들에게 중국 시민과의 낭만적 성적 관계를 전면 금지하라는 비밀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달된 이번 지침은 니콜라스 번즈 당시 주중 미국 대사가 1월 중국을 떠나기 직전 전격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의 일부 기관들은 직무 관련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외국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제한해왔으나 한 국가 국민과의 연애 금지라는 정책은 냉전 이후 공개적으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현지인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일은 적지 않은데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이러한 사적인 연애마저 안보를 이유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의 대사관과 강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 그리고 홍콩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확대 적용됩니다. 물론 중국 이외 지역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중국인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승인을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 관계에 대한 면제 요청이 거부되면 해당 직원은 관계를 끝내거나 직무를 그만두고 중국을 떠나야 합니다.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규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침이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 없이 구두 및 전자메시지로 비공개 전달되었다는 것인데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관계일까요? 지침에서는 로맨틱 or sexual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작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호합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내부 지침 원문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친교나 친구 관계는 괜찮고 데이트는 안 되는 것인지 혹은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의 수위에 따라 선이 그어지는 것인지 등등 세부 기준은 분명치 않죠. 이런 모호함 때문에 무엇이 낭만적인 관계로 간주되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가령 현지 동료와 커피 한잔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정책의 모호한 잣대는 일선 직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자칫 과도한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율은 엄격하지만 그 경계는 흐릿한 아이러니인 셈이죠.
사실 이번 조치에 앞서 작년 여름에도 부분적인 제한 정책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중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채용 직원들, 예컨대 대사관과 영사관의 중국인 경비원이나 지원직 직원과 미국 외교관 간의 사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국한된 지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이제는 모든 중국 국적자로 대상이 넓어진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 의회의 압박과 무관치 않습니다. 작년 일부 의원들이 번제 대사에게 제한이 충분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고, 특히 하원 미중 공산당 특별위원회 등 대중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교관들의 연애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냉전 시절 미국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니까요. 1987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경비병들이 KGB 여관첩에 미인계에 말려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미 해병대원이 소련 스파이가 보낸 여성에게 유혹당해 기밀을 누설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고, 그 여파로 미 국무부는 소련권과 중국에 주둔하는 모든 미국 직원들에게 현지인과 친구를 맺거나 데이트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바로 냉전 시절판 사랑 금지령이라 할 만한 선례였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극단적 조치도 소련 붕괴 이후인 1991년에는 완화되었는데, 최대 위험 요인이 사라지자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의 조치는 안보를 위한 사생활 제한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 상대로 무대만 바뀐 채 유사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냉전 종식 후 한동안 미국 외교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었지만, 중국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라는 형태로 일정 수준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전까지 주중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만약 중국 국적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워질 경우 상부에 신고만 하면 되었고, 연인관계 자체를 금지당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하지 말라는 금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2025년에 들어 아예 애초부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강경책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중국 정보기관의 미인계 전술에 대한 깊은 경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부임하는 미국 외교관들은 사전교육에서 빠짐없이 경고 사례를 접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안전부가 매력적인 요원을 접근시켜 미국 관리들을 유혹하고 정보를 캐는 여러 사례들이 교육자료로 제시되죠. 그리고 당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 수십 명의 중국 요원이 동원되어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인다고 하죠. 한마디로 연애 감정조차 정보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냉전기의 모스크바 사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과거 몇 차례 미 외교관의 미인계에 걸려든 일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 측의 첩보 수집 방식에 주목합니다. 중국은 전문 스파이를 통한 직접적 침투뿐 아니라 일반 자국민까지 동원하는 전방위적 정보 수집 전략을 구사하니까요. 예를 들어 중국 시민 누구라도 해외에서 미국인과 가까워지면 중국 당국이 그 사람을 불러 압박하거나 협박해 정보 캐내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은 정보전의 생리입니다. 매티스 전 CIA 분석관은 중국 국가안전부는 목표인물이 가진 모든 인간관계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 대사관과 미국 정부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거세졌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혹자는 유령과 싸우는 것 아니냐며 냉전 시절의 악몽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미인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살려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첩보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아니람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타겟이겠어 라는 순간을 파고드는 것이 정보 공작에 꽂힌 만큼 미국 당국은 한치의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결의로 이번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20여 년 전만 해도 미중 협력의 미래를 낙관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로맨스까지 통제하는 살벌한 경쟁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 금지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양국 간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연애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 뒤에는 그만큼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깔려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을 두고 많은 평론가들은 신냉전의 서막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간첩과 첩자로 경계하며 인간적 교류마저 막아서는 모습은 과거 미소 냉전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제 디커플링, 기술전쟁, 군사적 견제까지 겹쳐지면서 세계는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극한으로 치달은 이 대립이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서로 할 수 있는 제재와 견제는 다 해보고 마침내 현실적 타협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금지하는 이 상황이 결국 양국 관계의 밑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공존하는 지금의 미중 관계는 그만큼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냉전의 재현일지 새로운 대화의 시작일지 그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